괴물 태풍 제23호와 전국을 삼킬 폭우. 한국 기상 역사상 가장 두려운 4.1이 다가온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기상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는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목요일까지 한반도 전역은 괴물 태풍 제23화 기록적인 폭우가 결합하는 전례 없는 자연의 총공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상청과 국내외 주요 예보기관들은 이 사태를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복합 기상재난이라 정의하며 기상학적 재앙의 역사적 순간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우의 시장, 저기압의 전조, 10월 11일 토요일. 모든 것은 10월 11일 토요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저기압은 서해를 통과해 중부지방을 스치며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전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 겉보기엔 평범한 가을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 그리고 대기의 균형이 무너지는 첫 신호입니다. 당시 주요 도시의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8도. 남부로 갈수록 더 뜨겁고 습한 공기가 머무르게 됩니다. 불안한 정적, 10월 12일 동해안에 강한 동풍이 몰아치며 산맥 동쪽 지역엔 간헐적인 비가, 서쪽 지역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나타납니다. 이날의 날씨는 마치 대기가 숨을 고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늘은 잠시 맑아 보이지만 기압의 흐름과 수증기의 방향은 이미 태풍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 폭우의 문이 열린다. 13일 월요일 아침, 하늘은 무겁고 바람은 낯설게 변합니다.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정면으로 충돌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비구름대가 형성됩니다. 이 구름대는 태풍 23호의 외곽 기류와 결합해 한층 더 거세고 불안정한 폭우 시스템으로 진화합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비와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되며 산사태, 침수, 도로 붕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기상청은 이미 전국 비상경보 체제에 돌입했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남부 윗지방은 집중호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남부까지 확산되는 대홍수. 14일 화요일, 폭우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전날보다 폭이 넓고 비의 강도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중부에서 시작된 비구름이 남부까지 확대되며 전국이 물바다가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제방분교와 도시 침수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를 태풍과 폭우가 결합한 복합 재난 상황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마비되고 철도와 항공편은 잇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간 지역의 주민은 즉각적인 대피가 필요합니다. 10월 15일 수요일, 남해안 중심으로 태풍의 외곽 비구름이 접근합니다. 하늘은 낮에도 어둡고 바다는 검게 끓어오릅니다. 바람의 속도는 시속 150km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순간 최대 핑속은 60m 이상. 이는 대형 구조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목요일, 괴물 태풍 제23호가 한반도를 정면으로 향합니다. 이날 전국은 폭우와 태풍의 이중 충격에 휘말리며 기록적인 강수량과 강풍이 동시에 덮칠 전망입니다. ECMWF 모델 분석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 남부 윗지방, 산간 지역은 홍수, 산사태, 정전 등 복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분석, 이것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자연의 균형이 무너진 복합 재난의 서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이 동시에 움직이며 태풍을 한반도로 끌어올리는 비정상적인 기류 패턴과 그리고 이로 인한 기후 불안정성의 극단적 결과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폭풍이 아니라 기후의 경고음이다. 국민 행동 지침. 기상청 및 재난문자 실시간 확인. 외출 자제, 불필요한 이동 금지. 하천, 저지대, 지하차도 접근 절대 금지. 전전 대비 비상식량 및 배터리 준비. 산간, 해안 지역 주민은 즉시 대피 계획 수립. 자연은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괴물 태풍 제23호와 기록적인 폭우는 단순한 일시적 재난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맞이한 자연의 경고이자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뒤엔 언제나 변화의 폭풍이 따라옵니다. 이 4일간의 시간,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지가 한국 기상사의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위대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최상의 괴물 태풍 제23호 나크리. 바람, 비, 그리고 공포의 사흘.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초유의 기상재난. 이번 태풍은 단순히 바람과 비를 동반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대기의 모든 법칙을 비웃으며 스스로를 강화하는 기후재앙의 결정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00헥토파스칼 이하, 최대 풍속은 시속 220km, 초속 약 65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대형 항공기의 이륙 속도에 맞먹는 바람입니다. 위성 영상에서는 명확한 태풍의 눈, 아이가 포착되었고 그 주변을 감싸는 거대한 구름벽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휘전하며 지구의 공류를 따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끌려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한반도 상공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압력솥과도 같습니다. 이 충돌로 발생하는 비구름대는 단기간 내에 집중호우, 강풍, 산사태, 홍수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전례 없는 기상폭탄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바다의 분노가 깨어나다. 태풍 제23호 나크리는 일본 남쪽 해열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출발했지만 단 48시간 만에 초강력 슈퍼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그 성장 속도는 이례적이었고 위성기성은 마치 숨쉬는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강화하는 나크리의 이중 눈벽 구조를 포착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 남쪽 해역과 남해안은 이미 전운으로 뒤덮였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았고 그 뜨거운 바다는 태풍의 연료가 되어 폭풍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어냈습니다. 10월 13일 밤 제주 남쪽 바다에는 10m가 넘는 해일성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항구의 방파제가 파도에 삼켜지고 어선들은 바다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전복되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초속 58m의 돌풍이 관측되었으며 해안 도로와 주택은 바다의 일격에 붕괴되었습니다. 밤하늘은 천둥과 번개로 가득했고 바다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포효했습니다. 육지의 공포, 중부와 수도권, 물의 도시로 변하다. 태풍이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자 그 중심부에 가까운 중부 내륙과 수도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단시간에 150에서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불과 3시간 만에 도로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한강 수위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지하도로와 주차장은 순식간에 물로 잠겼습니다. 차량 수백 대가 둥둥 떠다니고 도심의 전력망은 차단되었습니다. 정전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람들의 휴대폰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민들은 계단을 뛰어오르며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외침은 도시의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고 재난문자 경보음이 한밤중 내내 울려 퍼졌습니다. 강원도와 산간지형, 당이 무너진다. 태풍의 북적 바람은 산맥을 타고 강원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연일 내린 비로 포화 상태, 강풍이 불어오자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끊기고 마을은 고립되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급류가 몰아치며 하천은 폭발하듯 범람했습니다. 기상청은 홍수 및 산사태 경보를 동시에 발표했고 군과 소방청은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통신망이 끊겨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상 분석,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대기의 분노. 기상청은 이번 태풍을 관측 사상 가장 위협적인 폭풍 중 하나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ECMW 모델 분석 결과 태풍이 머무는 동안 중부와 남부 윗지방의 누적 강수량은 200에서 300mm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1년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단 며칠 만에 쏟아지는 셈입니다. 태풍의 핵심 특징은 복합 재난 구조입니다. 폭우, 강풍, 해일, 산사태, 홍수. 이 5가지 위험이 동시에 일어나며 단일한 대응 시스템으로는 막기 어려운 동시다발적 재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후견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태풍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슈퍼사이클론입니다. 재난 대응, 국민 행동 지침. 기상정보 실시간 확인. 태풍 경로는 시시각각 변동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공식 예보를 확인하십시오. 외출 자제 및 안전지대 확보. 하천, 저지대, 산사태 위험 지역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전 대비 비상물품 준비, 손전 등 보조 배터리, 식수, 비상식량은 최소 3일치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공공교통 및 차량 운행 중지 권고, 침수도로를 건너려 하지 마십시오. 차량은 단 30cm의 물에도 떠오릅니다. 자연은 경고하고 있다. 태풍 제23호 나크리는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자연의 분노,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후의 경고문이었습니다. 기록적인 바람과 기, 붕괴된 도시, 고립된 마을, 끊긴 통신.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일시적인 재난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기후시대의 서막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와 경각심,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연대입니다. 자연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큰 경고를 보낸다. 대한민국 2025년 10월 태풍 나클리의 기록. 이는 단순한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회오리는 한반도 전역을 휘감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재해의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람은 마치 분노한 괴수처럼 도시와 산을 가리지 않고 덮쳤고, 바다는 육지를 집어삼키듯 넘실거렸습니다. 기상청은 이 현상은 일반 태풍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파괴적 강풍을 불러오는 초대형 복합 저기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영향권은 남해에서 시작해 서울을 지나 강원 산간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단 하루 만에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계곡이 넘쳐 산사태가 잇따르고 도로는 흔적도 없이 끊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묻히고 주민 수십 명이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한 주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건 바람소리와 부서지는 지붕의 쇳소리뿐이었어요. 새벽이 되고 나서야 알았죠. 집이 반쯤 사라졌다는 걸. 서울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초속 40m를 넘는 강풍은 빌딩숲 사이를 질주하며 간판을 찢어내고 유리창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수많은 차량이 한순간에 고철더미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수위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일부 제방 구간에서는 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도심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전쟁터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8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통신 도절 지역만 400곳이 넘었습니다. 응급실에는 부상자가 넘쳐났으며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11명, 실종자는 5명, 부상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숫자로 셀 수 없는 더 깊은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두려움과 상실감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무너진 집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그 절망의 현장은 통계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슬픔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더 거대한 태풍이 더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한반도를 덮칠 것입니다. 태풍 나크리는 단지 재난의 이름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긴 경고의 문장.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 지금 하늘은 잠시 잠잠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풍을 품은 정적. 지구의 분노가 다시 깨어나기 전에 짧은 숨고르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폭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지 폐허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하늘의 경고였습니다.